자, 제2장 화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이 났다고 해서 이걸 다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화재란 어떤 것인가를 이 아래에 그 정의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항목과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충족을 해야 화재입니다.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도에 의하여 실화 또 방화에 의하여 발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냈다, 일부러 불을 질렀다, 이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실수로 불을 질렀다, 일부러 불을 질렀다 할지라도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이 수반돼야 되고요.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할 필요성이 있어야 돼요. 소화할 필요성이 없으면 또 그건 화재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소화시설,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소화시설 장비 이런 걸 가지고 소화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아래도 보겠습니다. 자산의 가치 손실이 없거나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명하여 소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설령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장비 또는 간이 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화재로 볼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의 분류입니다. 자, 첫 번째 일반 화재, A급 화재, 보통 화재, 이거는 냉각 소화가 효과가 크고요. 자, 물을 사용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불이고요.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면화류, 몽모, 볏짚, 고무, 석탄, 목탄, 또 폴리에스테르 계열, 비닐 계열이죠. 그다음에 고분자, 합성수지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자, 많이 보는, 흔히 있는, 자, 이러한 가연물은 우리 주변에 널리 산재되기 때문에 다른 화재 발생 건수보다 월등히 많다. 가장 건수가 많은 거예요. 세 번째, 연소 후 재를 남깁니다. 그래서 보통 화재라고 불린다. 감쇄기, 화재가 나중에 이제 꺼져가는 그 감쇄기에는 백색 연기가 나는 게 특징이다. 자, 네 번째, 화재를 소화할 때 냉각 효과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다량의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끄는 것입니다. 이게 A급 화재, 일반 화재, 보통 화재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화재의 종류로, 자, 앞장에서 A급 화재, 보통 화재, 일반 화재 배웠고요. 여기는 B급 화재, 유류 화재 배울 거고요. 자, C급 화재, 전기 화재, D급 화재, 금속 화재, K급 화재, 주방 화재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류 화재 봅니다. B급 화재, 유류 화재는요, 가스 화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가스 화재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류 화재에 가스 화재가 포함됐다는 거, 자,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고요. 두 번째, 연소 후 재를 남기지 않고요. 연소율이 크고 연소성이 좋기 때문에 일반 화재보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자, 소화를 위해서는 거품이죠. 등을 이용한 질식 소화가 적응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검은 연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자, 세 번째, C급 화재, 전기 화재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나 할론계 소화기를 쓰는 게 좋고요. 자, 통전 중인 전기 등의 화재입니다. 자, 가정에 가전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꺼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불이 났다. 그럼 화재 아닙니다. 전기 화재가 반드시 전기가 흐르는 상태.
자, 사용하는 상태에서 화재가 나야 되고요. 자, 전기 에너지가 발화원으로 작용한 화재가 아닙니다. 전기 에너지는 대부분 유익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발화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화시 물 등의 전도성을 가진 약재를 사용하면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수계 소화기는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메가저항은 전기 화재의 원인이 아닙니다. 메가저항은 전선의 피복에 얼마나 전기를 잘 막아주느냐, 자, 이거를 갖다가 부도체라고 그러는데, 부도체의 메가저항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저항 때문에 화재 원인이 됐다는 것은 반대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메가저항은 화재 원인이 아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D급 화재 봅니다. 금속 화재고요. 이거는 금수성 화재라고 합니다. 물을 저을 때 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조한 모래 사용해야 되고요. D급 소화기, 금속 전용 D급 소화기 써야 됩니다.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고요. 자, 두 번째 봅니다. 그런 금속은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제가 전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괴상보다는 뭐예요? 분말상으로 있을 때의 가연성이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과 반응하여 폭발성이 강한 수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물을 피해야 되는 거. 그래서 수계 소화 약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계 소화 약재가 어떤 겁니까? 물이나 포나 강화액 등은 수계 소화 약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K급 화재 봅니다. 주방 화재입니다. 주방 화재는 식물성, 또 동물성,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등 조리용 기름에서 발생하는 화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소 물의 표면을 차단하는 비누화 작용. 자, 이 비누화 작용 중요합니다. 식용유 자체의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빠르게 하강시켜주는 냉각 작용 등이 이에서 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비누화 작용이란 건 뭐냐면, 기름에다가 강알칼리를 부으면 비누화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비누화 작용입니다. 이제 단단하게 점점 굳어지죠. 그렇게 해서 소화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냉각 작용이 있어요. 냉각 작용이기 때문에 냉각 작용한다고 그거 물을 부어서 냉각 작용은 이건 절대 금물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식용유를 기름을 오히려 더 거기다가 많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소화가 됩니다. 왜? 지금 식용유에서 나는 이런 불은요, 이 온도가 올라가서 발화점 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발화점 이하로 온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절 화재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내 화재고요. 실내 화재에서 보니까 출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요, 어떤 얘기냐면, 불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시작이 되면, 불이 났어요. 실내에서. 그러면, 벽을 타고 이렇게 천장으로 갑니다. 천장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플래시 오버예요. 플래시 오버. 천장으로, 불이 옮기면, 5분 정도 있으면 플래시 오버에 이르는데요. 이때 이르게 되면 이미 초기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래시 오버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이 전체에, 실내에, 열이 차게 됩니다. 열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연성 가스로 인해서 순식간에 전체로 불이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실화재, 순발화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플래시 오버에 이르기 전에 초기 소화를 해야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아래로 갑니다. 아래는 실내 화재의 진행과 온도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목조 화재,
두 번째는 내화조 화재의 그 특징인데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조 화재는 불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온도가 이렇게 수직 상승합니다. 그래서 자, 최고점에 이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수직 강화하는 이런 스타일로 자, 곡선이 구성이 됩니다. 이게 목조 화재의 특징이에요. 자, 목조 화재의 특징 자,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 30분이면 자, 전소가 돼 버립니다. 30분. 자, 온도는 1100도에서 1350도까지 자, 올라갑니다. 자, 내화조 보겠습니다. 내화조는요. 자, 커브 봅니다. 이 곡선. 자, 천천히 올라가서 오래 이렇게 온도가 지속이 됩니다. 자, 이 내화 건물의 화재의 특징이고요. 자, 첫 번째는 시간은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자, 화재가 지속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온도는 800도씨에서 1050도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자, 실내 화재 목조화 내화조의 특징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가 났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자, 불이 났습니다. 자, 불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성기에 이르는데요. 이 최성기하고 성장기 사이에 플래시 오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성기를 거쳐서 감태기를 거치게 되면 전소가 되고요.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양상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에 자, 불이 났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계구부에서 하얀 연기가 나온다. 두 번째, 자, 실내 일부가 독립적으로 연소한다. 가구등이 자, 독립적으로 연소를 하고요. 자, 성장기에 이릅니다. 계급부에서 세력이 강한 연기가 분출됩니다. 검은 연기예요. 검은 연기. 자, 두 번째, 가구등에서 천장면까지 화재가 확산되면 실내 전체에 화염이 확산되는 최성기 전초 단계다. 그래서 여기에서 플래시 오버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플래시 오버는 여기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접동으로 화재가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최성기. 자, 외관상은 연기의 양은 적어지고 오히려 화염의 분출이 강해져요. 그 다음에 유리등이 파손이 됩니다. 열에 의해서. 자, 실내 전체에 화염이 충만해지고 연소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최성기 때는 강렬한 복사열로 인해서 인접 건물로 연소가 확산됩니다. 자, 불똥이 건너가서 확산이 되는 게 아니라 복사열로서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사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화재 시에. 자, 네 번째 봅니다. 구조물이 낙하할 수가 있어요. 이제 화재가 최성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자, 천장에서 구조물들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봅니다. 감색이 보겠습니다. 감택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자, 지붕이나 벽체가 타서 떨어지고 이윽고 대들보나 기둥도 무너져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목조 건물 이런 데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연기는 흑색에서 이제 백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연기 색깔 초기는 하얀 연기, 자, 성장기에서는 강한 검은 연기, 오히려 최성기 때는 자, 연기는 적어지고 화염이 많아진다. 자, 성장해서 굉장히 화염이 강해진다. 감색이 때는 연기가 하얀색으로 다시 변한다. 자, 이거 알아두세요. 자, 화재가 쇠퇴하고요. 연소의 확산에 위험이 없습니다. 이제 전소가 됐기 때문에 자, 활동 위험 봅니다. 바닥이 무너지거나 자, 벽체 등이 낙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자, 화재 진화 시에 굉장히 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감색이 때는. 자, 아래 봅니다.
자, 실내 화재의 현상입니다. 자, 현상에서 첫 번째, 플래시 오버. 자, 플래시 오버는 전실 화재 순발 연소라고 자, 말씀드렸고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자, 플래시 오버는요, 자, 순식간에, 자, 전체로 불이, 자, 옮겨갑니다. 전체의 그 실내 전체로. 자, 그래서 순발 연소라고 말하고요. 순식간에 하니까. 자, 전실에 다 한꺼번에 불이 옮기기 때문에 전실 화재. 자, 알아두시고요. 이의 특징은 가연성 가스, 미연소 가스 때문에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읽지 않고. 자, 화재가, 자, 이렇게 실내가 있어요. 여기 한쪽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처음에 출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커튼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갑니다. 자, 천장에 이런 가연성 물질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서 불이, 자, 이렇게 일어나서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열이 전체로 이렇게 열이, 복사열이 갑니다. 이 복사열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자, 가제 도구가 있겠죠. 이런 도구들이 순식간에 복사열로 인해서 여기에서 가연성 가스가, 자, 발생합니다. 자, 이 가연성 가스, 미연소 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 미연소 가스가 차게 되면은 바로 불이 전체적으로 확 붙어버립니다. 이게 플래시 오버입니다. 자, 플래시 오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세요. 자, 그 특징은 첫 번째, 일정 공간 내에서 전면적인 자유연소와 계속적인 열 집적과 두텁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아래로 쌓이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실내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이고요.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온 상태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게 복사열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고요. 플래시 오버는 통상 내화 건축물인 경우 출하 후 5분에서 10분 후에, 자, 목조 건물은, 자, 5분 안에 일어나고요. 자, 내화 건물인 경우에는 5분에서 10분 안에 발생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화재 현상에서 전장에서 플래시 오버 했고요. 여기 백드리프트, 연기 폭발, 다음에 롤 오버, 플레임 오버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백드리프트. 백드리프트는 소방관 킬러라고도, 자, 별명이 붙어 있고요. 연기 폭발인데요. 이 방 안에 가연성 가스가 충만하게 되면은, 자, 이때에 방문을 열면은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니까 바로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문이 날아가고요. 사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소방관 킬러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고요. 이 특징 보겠습니다. 사전에 실내가 충분히 가열되어 다량의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어 있어야 되고요. 백드리프트는 농연의 분출로 인해서 파이어볼이라고, 자, 말을 합니다. 파이어볼이 형성이 돼요. 자, 여러분들 그 일본 게임 보면은 장풍 쓰면은, 자, 파이어볼이 나가죠. 자, 이와 같은 그런 농구공처럼 둥그렇게 불길이 그렇게, 자, 분출되는 것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유리창 및 건물 벽체의 도개 현상을 수반합니다. 폭발하기 때문에. 자, 유리창이 날아가고요. 벽체가, 자, 깨지고 금이 가고 그렇습니다. 대책, 화재실의 출입문을 개방하기 전에 천장 부분을 개방하여 고온의 가스를 건물 외부로 미리 방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롤오버가 있습니다. 롤오버는, 자, 이게 그래서 파도처럼 전파된다고 해서 롤오버를 쓰고요. 플레임 오버입니다. 플래시 오버하고, 자,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플레임 오버는 뭐냐면 가연성 가스, 미연소 가스로 천장면을 따라서 화재가, 자, 전이되는 거, 확산되는 거를 롤오버라고 그래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자,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났으면은 가연성 가스가, 자, 천장면을 따르고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연성 가스가 복도를 따라서, 자, 쭉 흐르게 될 텐데요. 이때 가연성 가스의 농도가 짙어지면은 일순간에 그
흐르는 가스, 복도를 따라서 흐르는 가스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자, 불이 확산되는 게 순식간에 그 복도를 따라서 불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처럼 불이 확산된다고 해서 롤오버라고 불러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롤오버는 화재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화재 구역에서 빠져나갈 때 발생하는데요. 화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구역의 천장에 실내 가연물에 열 분해등에 의한 가연성 증기층이 형성되면 천장면을 따라서 마치 파도같이 빠른 속도로 화염이 확산되는 이루어지는 현상이 롤오버이다.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건축물 종류에 따른 화재 현상인데요. 첫 번째, 목조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시험에 나와요. 자, 봅니다. 목조 건축물의 화재 특징. 첫 번째, 타기 쉬운 가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플래시 오버에 도달한다. 자, 5분 내에 플래시 오버에 도달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할 때 5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는 게 바로 플래시 오버가 이르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아까 온도 보셨죠? 목조 화재에서 온도는 급격히 올라간다. 30분이면 다 전소가 된다. 보겠습니다. 골조도 목조로 되어 있고 계급부도 많아서 공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격렬히 연소하고요. 벽체 상부의 지붕이 일부가 불타 내려앉고요. 연소가 10분 만에 최성기에 이르고요. 온도는 1100도에서 1350도에 달하고요. 최성기를 지나면 거물은 급속히 타버려서 목재의 부스러기가 남지 않는 흰색 연기가 나고요. 온도가 최성기 이후는 오히려 공기 유통이 좋아져서 냉각됨으로 급속히 저하되고요. 보통의 목조 주택의 화재는 출하부터 채성기까지의 약 10분이면 채성기에 이르고요. 채성기부터 감쇄기까지는 20분이니까 소확 30분이면 전소가 되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내화 건축물 철근 콘크리트 화재의 특징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즉 내화 건축물의 화재의 특징입니다. 천장, 바닥, 벽, 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주요 부분은 연소에서 붕괴되지 않기 때문에 연소에 영향을 주는 공기 유통이 좋아서 거의 일정한 상태, 온도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 자, 두 번째, 화재 지속 시간은 목조 화재가 30분인데 비해서 이거는 2~3시간 걸린다는 거. 자, 다음, 최고 온도는 목조 건물보다 약간 낮습니다. 800도에서 1050도를 유지합니다. 고온이 오래 유지되어 최성기의 최고 온도는 실내의 가연물량, 창 등의 계급의 크기 및 그 열적 성질에 의해서 자, 정해집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합니다. 발열량이 목재에 비해서 자, 큽니다.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화재 현상 보겠습니다. 화재 현상은 자, 화염의 확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전도, 대류, 복사, 저변, 비화를 통해서 자, 화염이 확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열 전달,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장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던 전도, 대류, 복사, 저변 및 비화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자, 전도봅니다. 전도는 자, 직접 물체가 접촉해서 열이 전달되는 형식을 전도라고 그러죠. 자, 열이 높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자, 대류 봅니다. 대류는 기체와 액체 같은 그 유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온도가 높습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가죠. 기체 유체는. 자, 그러면 온도가 낮습니까? 그러면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순환하게 되죠.
이거 대류고요. 자, 복사봅니다. 복사는 가장 화재 현장에서 자, 화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주범이 복사인데요.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 방식으로 물체의 온도 때문에 열의 에너지를 파장 형태로 자, 방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화재가 점프를 합니다. 불이 10m, 20m 떨어진 곳으로 바로 점프해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 봅니다. 열 복사라고도 그러고요. 자, 아래 보면은 특별한 여기 봅니다. 화재 현장에서 인적 건물로 연소시키는 것은 복사열이 주된 원인이다 했고요. 화재 현장에서 보통 풍상층이 풍하층보다 공기가 맑아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 자, 이거 알든 모르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거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알아두세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제 본강의 해설서 강의를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 봅니다. 화염의 전달 저변 비화가 있어요. 자, 불꽃이 물체에 자, 건물 그 물체에 맞닿아 가지고 자,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이고요. 비화는 불꽃이 자, 불티가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자, 화재가 확산되는 현상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화 봅니다. 비화는 전 페이지에서 했던 내용으로 충분하고요. 자, 이어서 연기의 정의. 정의는 연기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밀입자를 말하고요. 그 크기는 0.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자, 이거 꼭 외워 주셔야 돼요. 다음에 연기의 확산과 유동 봅니다. 연기의 확산과 유동이요. 자, 연기의 확산 속도. 자, 사람은 보행 시에 초당 1에서 1.2m 움직이고요. 자, 건물 내에서 연기의 확산 속도 보겠습니다. 자, 수평으로는요, 0.5에서 1m/s가 되고요. 자, 수직, 계단실이죠. 계단실에서는 초기는 2에서 3m/s가 되고요. 자, 농연, 짙은 연기일 때는 3에서 5m/s 됩니다. 자, 복도 봅니다. 복도에서는 초기에 0.5m/s, 플래시 오버 이후에는 0.75m/s가 되겠습니다. 자, 지하터널, 지하가하고 지하터널에서는 초기에 1.0m/s고요. 제트팬, 자, 이 연기를 빼주기 위해서 제트팬을 돌리면은 자, 3에서 5m/s로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여기 연기의 유동 속도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 칸에 있는 내용은 자,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소화 이론을 보겠습니다. 불을 어떤 방법으로 끄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 요소별 소화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산점연이 있는데요. 이게 자, 4대 요소죠. 연소에. 자, 이거를 한 가지씩 요소별로 제거를 하면은 자, 소화가 되는데요. 이 소화법 보겠습니다. 제거 소화, 가연물을 제거합니다. 산소, 자, 질식을 시킵니다. 산소 차단요. 에너지, 자, 이걸 냉각을 시킵니다. 연쇄 반응, 억제를 시킵니다. 이러게 되면 자, 소화가 되는데요. 적용 사례 보겠습니다. 자, 가연물 제거는요. 가스 차단, 가연물 제거, 산소 보겠습니다. 질식을 시키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모래, 자, 포, 자, 거품, 담요 등으로 자, 산소를 차단할 수가 있고요. 자, 에너지, 점화 에너지를 냉각하는 거 보겠습니다. 물, 이산화탄소는 자, 냉각 소화, 자, 효과가 좋죠. 자, 연쇄 반응 봅니다. 연쇄 반응은
억제를 하는 건데요. 분말 소화기 있죠. 자, ABC급 분말 소화기. 자, 할온류 소화기가 자, 억제 소화합니다. 억제 소화를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억제 소화. 자, 여기 억제 소화는요, 화학적 소화, 화학적 소화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자, 부촉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봅니다. 다시. 자, 아래 봅니다. 아래에서요, 에너지까지, 여기 점화 에너지까지 소화하는 방법, 즉, 가연물 차단, 산소, 질식, 에너지, 냉각, 이 방법들은요, 물리적 소화입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물리적 소화고요. 자, 가산점을 제거하는 거죠. 가산점을 제거하는 거는 물리적이고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거는 제가 전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화학적 소화다. 화학적 소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어요. 억제 소화는 화학적 소화고 부촉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봅니다. 아래에 이제 자, 차례대로 제거, 질식, 이제 냉각, 억제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제거, 질식만 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거 소화, 자, 가연물을 제거한다. 자, 이걸 말씀드렸고요. 또 가연물과 화원을 격리시키는 거, 이것도 자, 하나의 제거 방법하고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대상물을 파괴하거나 제거해서 연소를 방지한다. 두 번째, 화재에서 밸브를 잠금으로써 연소를 중지. 자, 가스 화재에서는 그렇죠. 밸브를 잠그면 자, 가연물을 차단하게 되겠습니다. 산림 화재에서 자, 화염이 진행하는 방향에 있는 나무나 자, 이런 숲을 미리 제거를 하죠. 그래서 자, 제거하게 되면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질식 소화 봅니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한계 산소 농도, 그 한계 산소 농도 이하가 되면은 자, 불이 자동적으로 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반적인 가연물의 한계 산소 농도는 14에서 15 볼륨 %. 자, 별 3개 드립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아래 봅니다. 자, 질식 소화하는 방법이요. 유류 화재에서 폼. 자, 폼 거품으로 유면을 덮었습니다. 자, 질식 되겠죠. 산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등 불활성 가스의 방출로 화재를 제어하는 거. 자, 이산화탄소는 피복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질식 효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발화 초기에 쓸 수 있는 응급 조치로 담요, 모래 등으로 해서 덮으면 차단이 되겠죠. 초기에 씁니다.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구역을 밀폐하는 거예요. 자, 산소가 공급되지 않게 완전 밀폐를 해버리면 조금 어느 정도 타다가 산소가 없기 때문에 LOI 아래로 떨어지면 자, 소화가 됩니다. 자, 다음 장에 이어서 자,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전장에서는 가연물 제거해서 제거하는 소화, 또 산소를 차단해서 질식하는 소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점화 에너지 냉각하는 거 있었죠. 자, 냉각 소화 방법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 소화인 억제 소화 보시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각 소화입니다. 냉각 소화는 연소 에너지를 뺏는 거죠. 자, 냉각을 시키니까요. 자, 물 분무 이산화탄소 소화기, 물을 쓰는 거다고요.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냉각 소화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아래 보겠습니다. 자, 연소 범위 한계 아래로 보내서 제한다. 자, 이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물은 자신의 온도를 높이기에 필요한 열량이, 비열이 자, 4.19 줄 그램 도시이기 때문에 기초로 증발할 때 필요한 열량인 증발열, 잠열이 이렇게 매우 크기 때문에 자, 냉각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물질이다. 자, 앞에 이거 궁금하시죠? 이거는 제 본 강의 해설서에 들어가시면 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 궁금증을 푸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냉각 소화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물질이다. 물은, 자, 두 번째, 물은 유류 화재에서 연소면을 확대시키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고요. 자, 전기 화재에서도 물은 전도체이기 때문에 감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수성 물질 있죠. 자, 칼륨, 나트륨, 카바이드,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물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금수성 그 물질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물은 아무데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화재, 보통 화재에 많이 주로 쓰는 게 물입니다. 자, 아래 봅니다. 억제 소화, 화학적 소화라고도 말하고 부촉매. 자, 이거는 연쇄 반응을 억제한다고 그랬죠. 라디칼을 제거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아래 보겠습니다.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 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해서 연소 반응을 중단시키는 방법이다. 이거는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법이다. 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말 소화기, 할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들이 억제 소화에 쓰입니다. 자, 아래 보겠습니다. 소화약제의 종류 및 소화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 물소화제, 냉각, 질식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폼 소화약제인데요. 자, 질식과 냉각 효과가 있고요. 세 번째, 분말 소화제는 질식과 부촉매 효과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자, 소화약제는 질식과 냉각 효과가 있습니다. 질식은 피복 효과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자, 냉각 효과가 아주 이거는 좋은 거죠. 자, 다섯 번째, 활론 소화약제 있습니다. 질식, 부촉매, 냉각. 그래서 활론 소화약제가요, 소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소화 효과가 뛰어난데요. 자, 활론 1301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냄새도 없고, 자, 사람한테 무해하고 아주 좋은데, 이게 하나의 그 안 좋은 현상은 뭐냐면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씁니다. 할론 1301.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절. 소화의 작용에 따른 분류 봅니다. 전 페이지에서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 방법에 알아보았는데요. 자, 물리적 소화 방법 뭐였습니까? 가산점을 자, 제어하는 방법으로 소화하는 방법이었고요. 화학적 소화는요, 연쇄 반응을 제거하는 방법을 썼죠. 화학적 소화 방법에는 억제 소화, 부촉매 소화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소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입니다. 냉각 소화가 되겠고요. 두 번째,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입니다.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 배웠죠? 그 범위 밖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 소화 방법을 자,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소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냉각 소화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집적되고 축적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열 에너지를 흡수해 버리면, 자, 냉각을 시켜 버리면 이때 에너지 한계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주 난해한 얘기인데요. 이걸 꼭 알고 싶다. 그러면 제 본 강의 해설서 강의로 가시면 자세하게 해설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연소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였어요. 자, 두 번째는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 범위 밖으로 내보낸답니다.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자, 여기 봅니다. 여기가 0볼륨 %, 여기는 100볼륨 %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연소 하한계가 있고요. 이거는 연소 상한계입니다. 그러면 연소 하한계 밖으로 내보내면 소화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연소 상한계 밖으로 보내도 소화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는 뭐예요? 가염물은 너무 작고 산소는 너무 많은 경우였고요. 여기는 가염물은 엄청나게 많은데 산소는 작았을 때였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머리에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질식소화. 연소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를 기계적으로 밀폐한대요. 그럼 질식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액체나 고체의 표면을 거품 또는 불연성 액체로 덮는데요. 피복시킨대요. 그러게 되면 공기를 차단해서 여기도 질식되죠. 그래서 질식소화법은 자, 가연성 물질의 농도, 연소 범위 밖으로 보낸 거 맞죠? 자, 두 번째, 타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온도를 인하점 이하로 냉각시킨다. 인하점 이하로 냉각시킨다는 얘기는 가연성이 없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소화하는 방법. 자, 여기 냉각, 이것도 자, 농도, 연소 범위 밖으로 보내서 소화하는 방법 맞습니다. 자, 세 번째, 희석시키는 거. 알코올 화재에 물을 가여 알코올 농도를 40% 이하로 떨어뜨리면은 자, 알코올에 불이 붙어 있는 게 소화됩니다. 알코올은 40% 이상이 돼야, 농도가 40% 이상이 돼야 불이 붙기 때문에 희석에서 40% 이하로 떨어뜨리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희석하는 방법도 연소 범위 밖으로 보내는 거고요. 네 번째, 비수용성 액체 있죠. 석유류 등을 얘기하거든요. 그 유류 화재에서 원래는 유류 화재에서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수한 방법으로 유류 액면에다가 강하게 물방울을 쏘아줍니다. 그러면 그 물방울이 유면 위에 수막이 형성돼요. 그래서 대기 공기하고 이 차단을 시켜서 불을 꺼주는, 즉 공기하고 유류하고의 그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이 수막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자, 여기 봅니다. 에멀전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연소 범위 밖으로 소화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하게 힘주어서 말씀드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앞에 지에서는 자, 농도의 한계에 의한 소화를 살펴봤고요. 거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자, 연소를 한계 밖으로, 상한계 밖으로 내보내서 소화하는 방법을 봤고요. 여기는 자, 다른 방법인데요. 어떤 방법입니까? 연소 범위를 좁혀요. 연소 범위가 있었죠. 연소 구간, 그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수증기, 질소 등의 불활성 물질을 자, 과연성 혼합기에다가 섞습니다. 자, 섞으면은 자, 이게 연소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소화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물질에 따라 충분한 양의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면은 연소 반응을 제어 가능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용을 먼저 볼 게 있어요. 자, 연소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 에너지 한계에 의한 소화가 있었어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어떤 겁니까? 물리적인 소화 방법에 이게 있었죠. 자, 두 번째는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방법이 있었죠. 농도 한계에 의한 소화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번까지, 자, 여기 3번 있죠.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이 세 가지 방법 꼭 알아두세요. 자, 물리적인 소화 방법, 자, 농도의 한계에 의한 소화 방법, 화염의 불안정에 의한 소화 방법까지 자, 이 뼈대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불안정에 의한 자,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입니까? 자, 촛불을 끄는 원리 이렇게 자, 아시면 되겠어요. 촛불을 딱 불어 끄는 원리입니다. 자, 첫 번째 작은 화염에 강한 기류를 보내어 소화하는 방법 맞죠? 촛불을 끄는 원리. 두 번째 유정의 화재를 폭약 폭발에 의해서 강한 폭풍으로 진화하는 방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다음 봅니다. 자, 이제는 물리적인 소화 방법 말고 화학적에 의한 소화 방법 보겠습니다. 자, 부촉매라고 들었고요. 억제소화. 자, 이거는 연쇄 반응을 제거한다고 그랬죠. 그게 라디칼을 흡수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연소 반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성화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즉 연쇄 반응을 중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소화 방법은요. 자, 분말 소화약제, 자, 할온류에 의한 소화가 자,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라고 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아래 3번 소화작용이 있는데요. 소화작용은 자, 어떤 소화약제를 쓰든 소화 방법을 쓰든 간에 어떤 얘기냐면 그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 소화를 시키지 않는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자, 냉각, 질식, 억제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물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물을 사용하면 쉽게 냉각만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식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자, 어떤 소화 방법이든 간에 그 얘기를 정비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